설마 산입에 거미줄을 치겠느냐라는 그 말이 여러분 가난을 상징하는 그 말이 그때 나온 말이에요. 네.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들. 너무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왜 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공로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공동체를 외면하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주에서 더욱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왜? 만주국 너 걷어치워라. 말도 안 된다. 예, 국제법상에 이건 불법 단체다라고 거기에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장투쟁을 한 네, 거죠. 무장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실사를 할 때에 만주에서 딱 하나 모자라는 게 있었어요. 예, 식량과 인구.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본의 총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쓰지. 빨리 묘안을 짜내봐.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러시아의 조제프 스탈린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네. 우즈베키스탄 요 세 개 국가의 곡물과 빵이죠. 밀가루, 빵하고 동물들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소련을 끌고 와서 대공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거짓 선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선전에 속은 사람이 파블로 피카소 아니에요. 그게 역시 자본주의라는 것은 칼 막스의 자본론대로 주기적으로 경제 공황에 시달리게 되는데 자본주의라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는 거고 역시 공산주의가 그게 이제 가장 궁극의 인간의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네. 그래서 월터 듀란티라고 하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뉴욕 타임즈의 기자가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그때 있었는데 월터 듀란티의 글만 믿어 사람들이 뭐냐 월터 듀란티로 하여금 엄청난 뇌물을 바치는 거야 스탈린이. 그래 바쳐가지고 러시아의 사정에 대해서 매우 좋다라는 글만 쓰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돼? 웨일즈의 기자 하나가 영국에 출장 왔다가 이상한 소문을 들어. 러시아 사람들이 사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 사람들의 기근이 더욱 심각하다라고 하는 모스크바에 있는 가디언지 네. 그 가디언지의 기자가 전화를 한 거를 자기가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지? 분명히 월터 듀란티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쓰여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이 기자가 짐 존스라고 하는 기자였는데 네. 이 미스터 존스라고 하는 영화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가겠다 그러니까 뭐 가보라고는 하지만은 러시아로 들어가는 순간 아무도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거를 이미 예측했다는 걸 알고 우크라이나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예, 잠입해 들어가는데 우크라이나에 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역에 내려갖고 오는데 온 사방에 쓰러진 사람이에요. 굶어 죽은 거예요? 예. 이게 뭐지? 이러고 이제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로 오는 화물 열차 안에서 원래 감시원하고 같이 무슨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있는 도시로 가려다가 이래 몰래 빠져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외투를 벗어놓고 나왔어. 네. 그러니까 외투를 내가 좀 입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가지고 있는 외투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빵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빵을 왜 이러고 외투를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굶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진짜 외투랑 안 할 말로 2,000원밖에 안 하는 빵하고 20만 원 하는 외투하고 지금 등가 교환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 32년부터 35년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650만 명입니다. 스지 마사노부가 만주국으로 호남 평야의 모든 곡물을 다 끌어올리라. 그 다음에 호남 평야에 왜 농업 중심지니까 인구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인구도 다 빼서 올리자. 그래서 아까 그렇게 8개 시군을 찍은 거군요. 그렇게 8개 시군을 찍으면은 전라도 지역에 있는 모든 다른 지자체들은 몇백만 명이 아마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조선을 아예 그냥 일본 애들 다 올라오라 하든지 해가지고 일본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만주국을 아예 그냥 딱 제대로 건설해버리자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대도 안 한 아이디어입니까? 이래가지고 뭐냐면은 했는데 세상에 전라도에 노나매기라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흉년이 되면 나누어서 먹는다. 임시라고 여기 진안이라고 하는 데는
원래 인구가 약 30만 명씩 되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옛날에는 예, 여기가 지금 통계 자료에는 2만 3천 명이라는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남았는가, 여러분들. 적어도 뭐 한 4, 5만 명은 그래 이촌 향도 때문에 서울로 간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적어도 한 10만 명은 네. 그때 당시에 끌려간 겁니다. 32년도부터 35년도까지 전라도 전체가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 두 기초자치단체의 임실과 지난 사람들이 철저한 희생 때문에 지난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그게 완주, 네. 완주를 집중적으로 도왔고 네. 임실 사람들이 정읍. 모든 전라도를 돌아다니면서 고구마를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그거를 그 죽을 끓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굶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힘이 없죠. 네.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집에 혹은 마을에 들어가는 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람들이 평소에는 맨날 드나들 거 아니에요. 이때 뭐야 거미줄이 쳐져요. 그 문 입구에.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한 마을로 들어가려 그러면 동굴을 지나서 그 마을에 있는 그 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 집 대문을 지나서 그 집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 4번의 게이트를 지나야 되죠. 그 4번의 게이트를 지나는 동안에 다 거미줄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가지를 안 해서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임실하고 지난 사람들이 전체 전라도의 나머지 6개 지역에다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고구마 죽 한 그릇만 드시면은 산 입에는 거미줄이 안 쳐집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설마 산 입에 거미줄을 치겠느냐라는 그 말이 여러분 가난을 상징하는 그 말이 그때 나온 말이에요. 네.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인구가 죽었죠. 그것이 뭐냐? 홀로도모르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홀로도모르. 홀로도모르. 예, 홀로도모르. 그것을 똑같이 기획했으나 홀로도모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실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수탈 정책의 실무자. 예. 그게 누구냐 하면은 1961년부터 64년도까지 일본 수상을 했던 이케다 하야토입니다. 이케다 하야토가 전라북도에 그리고 전라남도에 그렇게 대규모 수탈을 실시함으로써 홀로도모르를 기획했다라고 하는 거를 62년도에 일본의 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를 출석시켜 놓고 얘기합니다.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사과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조선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이틀 있다가 돌아오고 뭐 이랬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목하고 슬픈 환경에서 슬픈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금연이요? 제가 사과할 만한 위치에 있기에는 한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좀 짧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야. 그 대답이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요, 임사랑 아나운서? 기시다 후미오가 요번에 그 일본 방문 때 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시다 후미오가 바로 뭐야? 자기 의원 지역구가 이케다 하야토의 지역구하고 똑같은 히로시마 제1지역구예요. 아, 갔습니까? 예. 오. 그러니 아이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임방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임방울 국창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최고의 명창이라고 하는 사람의 최고 히트작에는 갈까보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강제 수탈을 당했던 전라도에 바로 여기 고창, 부안, 정읍, 김제, 그 다음에 완주, 충남 예산, 전남 한평, 전남 나주 8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정말 피 맺힌 한이 네.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임실 지난 사람들이 36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수탈당하는. 그게 왜 그러느냐? 아, 고구마를 몰랐구나. 고구마라는 거는 산에 이렇게 몰래 심어가지고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다는 거지. 다 조사해서 싹 다 막 진짜 그 논두렁에 있는 개구리하고 가재까지 다 잡아가지고 샅샅이 다 수탈했는데 고구마를 몰랐어. 그럼 선생님, 임방울 선생이 부른 갈까부다와 오늘 말해주신 역사와 어떤 연관들이 있었고 또 이 갈까부다의 노래를 당시 민중들이 어떤 점에서 환호하고 아픔을 노래했는지 궁금합니다. 갈까부다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변학도가 내려와서 춘향이를 가서 잡아온나 해갖고 사령들이 달려가는 데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냐면은 이 거대한 외부 충격이 그러니까 제국주의 권력에 의한 그게 오는데 떠난 님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네. 자연스러운 사랑을 하고 자연스러운 결혼을 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이런 개인의 삶하고 국가 권력에서 이 춘향이의 미모를 탐해가지고 나에게 수청을 들게 하라라고 오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임실하고 진안하고 뭐 이런 전라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그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하고 일본의 스지 마사노부가 기획을 하고 이케다 하야토가 실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이 수탈 정책하고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한 개인이 느끼는 감동이 레코드판 120만 장이 기록되면 우리 같은 학자들이 그거 개념 규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라도 천년사라고 하는 곳에서도 못 하겠다는 거잖아. 2002년도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니까 내가 너무 앞서갔다 치자. 지금은 21년 뒤고 지금은 대중음악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에 왜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거 자료가 다 있는데.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간악한 정책을 했는지 목포역에 제가 내릴 때마다 언젠가는 내가 내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드디어 합니다. 예. 오늘 선생님도 울분을 토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역설을 하셨는데 우리의 역사는 진짜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쓰여져야 되고 한치의 왜곡과 비방과 폄하나 또 삭제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의 사실들이 우리의 역사로 기록됐을 때 우리 민족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도움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임실 진안 국민들 전체가 나서는 거예요. 그 대가로 엄청난 보복을 당해서 오늘날 저렇게 초라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공로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공동체를 외면하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루빨리 좀 왔으면 좋겠고 또 그런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방울과 갈까부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신바람 나는 역사 강사 백희성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